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 조국의 강이 뭡니까? 이자가 또 망령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정의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그 조선일보의 박정훈 칼럼이라는 데서 아직 조국의 강 정의는 언제 실현되나 이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이 조선일보가 이런 글을 쓸 정도 나올 정도 되면요 위험한 수위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을 웅변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이 조국이가 어떤 자입니까? 가장 2030 대한민국 어버이들이 분노하는 입시 비리로 자기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는 이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의과대학도 들어가고 입시 비리로 허위 문서 등등. 그래서 1심에서 실형 3년, 2심에서 실형 2년 유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조국이가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1심, 2심 이제 대법원에 딱 올려놨거든요. 자기가 또 살까 싶어가지고. 그래 놓고 어디로 갔느냐. 이제 비법률 투쟁을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요.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니, 1심에서 실형이 3년, 2심에서 실형 2년을 받았으면 보통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1심만 받아도 감방에 푹 처박혀서 구속됩니다. 예. 이자는 뭔데 지금 2심까지 말이죠. 실형을 갖다가 받았는데도 구속이 안 됩니까? 이게 뭡니까? 비법률 투쟁을 외치면서 정치에 뛰어드는 이런 자 1, 2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면 대법원에서는요 99% 법률심이기 때문에 실형 선고받은 사람을 무혐의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말이 안 되죠. 여기는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조사하고 수사하고 그다음에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고 해서 판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조국당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사법부를 갖다 불복하는 사법부에 저항하는 그런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불복하는 거죠. 이 조국당이 그래서 생긴 거 아닙니까? 조국이가 지금 당을 만들 계제가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거대한 사법부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복, 우리 죄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논설실장, 박정훈 논설실장이 이것을 소재로 삼아서 글을 쓴 겁니다. 아무리 범죄자라고 우기고 버티면 된다는 이런 보이지 않는 좋지 않은 어떤 관행을 지금 남겼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비리가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거짓말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실형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탓이다, 정권 탓이다 이렇게 하는 낯두꺼운 이 조국의 그 처세술 이게 여의도 정치에 자리 잡았고 또 파렴치 범죄를 진영 논리로 이렇게 딱 뭉쳐가지고 사법의 정치화가 이렇게 뉴노멀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상입니까? 정상적인 행동입니까 이게? 위안부 할머니 돈을 횡령한 혐의의 윤미향 의원은 18개월 징역형에도 불구하고 4년 임기를 채워가면서 반일 친북활동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이 어디에 지금 숨어 있습니까? 조국 일가 스펙 조작 공범 최강욱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이 박탈될 때까지 3년 4개월을 버텼습니다. 횡령 배임 부정 채용의 비리 백화점 이상직 의원은 감옥 안에서도 2년간 국회의원 신분을 누리고 돈을 받아먹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낸 겁니다. 3년 8개월을 채운 뒤에 대법원 선고 직전에 사퇴해버려가지고요. 비례 후순위에 또 자녀 임기를 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라는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이야, 이게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극좌파들한테 이렇게 당해야만 됩니까?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 각성해야 됩니다. 네. 그 각성은 곧 이번에 선거에 반드시 몫을 해야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 찍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찍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문재인이가 자유란 말을 써본 기억이 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재명이가 자유란 말을 쓴 적이 있나 없나 보십시오. 그들은 자유란 말을 한 번도 안 썼습니다. 민주주의다 이건 잘 씁니다. 자유자를 딱 빼놓습니다. 그러면 인민민주주의다 하고 뭐가 진배가 있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다 소리는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자유를 안 붙여요 그 앞에다. 이건 대한민국 체제와 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철저하게 위반되는 민주주의를 그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재명이가 한 그 공천하는 과정을 눈뜨고 보았지 않습니까? 다 비명계들 다 쳐내는 숙청하는 이 방법이 이게 스탈린식이고 이게 레닌식이고 이게 볼세비키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이게. 예? 이런 공천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봤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비명계를 다 죽여나는 것 하위 10% 해가지고 100점 만점에 30점을 감점을 하고 너희들끼리 경쟁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나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탈당하는 거예요. 그 용기 있게 탈당한 이상민 의원 충청도에서 정말 5선까지 한 분인데 그런 훌륭한 분이 탈당을 했습니다. 왜?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하고 틀린 가짜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온 겁니다. 또 김영주 의원은 아주 딱 멈추지 않고 바로 하위 10% 통보 딱 받자 바로 탈당 딱 하면서 조롱하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조롱하지 말라. 난 조롱당하기 싫다. 이재명에게 조롱당하기 싫다 하고 딱 나온 사람이 김영주 국회 부의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 또 있죠. 양주시장 하던 분. 조광한 씨라는 양주시장 하던 분. 혼자 경기도에서 이재명이하고 다투고 싸우면서 저항하면서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받고 참혹한 그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운동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그들은 배반자란 낙인을 찍으면서 선동해가지고 유권자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예를 들면은 김영주 부의장이 있는 영등포에 와가지고 유세를 와가지고 그러면 자기네 후보를 갖다가 유세해서 되도록 만드는 이 운동을 하는 게 이 대표의 역할일 텐데 이자는 와가지고 거기 30여 분인가 저 40여 분을 있었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김영주를 음모, 모략, 모함, 비난, 김영주 얘기만 하다가 갔습니다. 당대표라는 자가. 그래서 반드시 성공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이기도록 만들어주는 건 우리 자유 대한민국 우파의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책임입니다. 황운하 의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죠. 4년 전 총선 때 말이죠.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의 핵심 피고인 아닙니까? 재판에 회부됐지만 기소 이틀 뒤에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범죄 혐의를 받은 현직 공직자가 피고인 신분으로 선거에 직행하는 악선례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이 죽었죠. 네. 문재인 정권 때 김명수 휘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명수는 앞으로 끌어다가 사법부의 심판을 받은 후에 감방에 넣어야 되는 바로 그런 자입니다. 네. 김명수 기억나시죠? 대법원장 했던 자. 범죄 혐의를 받은 현직 공직자가 그것도 경찰 간부, 경찰청장을 했던 사람이, 울산 경찰청장을 했던 사람이 그 신분으로 선거에 직행하는 악셀레를 만든 거. 또 3년 10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에서 황 의원은 3년형을 받았지만 이미 임기를 다 채운 뒤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는 조국 혁신당으로 또 옮겨가지고 비례대표까지 신청했습니다. 이런 자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분노해야 됩니다. 극좌파들, 좌파들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 민주당 지지자들,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당선되면 대법원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통상 2, 3년간 의원 특권이 계속되는 것. 그리고
연봉, 특권, 180여 개 특권, 연봉 2억 가까이 받아가면서, 아니, 이게 뭡니까?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설사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와도 그가 순순히 물러설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조국 혁신당으로 간 사람. 아마도 그는 끝까지 검찰 독재를 탓하면서 정권 투쟁을 외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진영 지지를 얻어 정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황의원뿐 아닙니다. 조국 혁신당의 사법소추에 쫓기는 범죄 혐의자들이 줄줄줄줄 모여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찍어내기로 공수처 수사를 받은 박은정 전 부장검사, 여성 아시죠? 박은정 검사가 검찰 추미애 밑에서 짤랑짤랑 하면서 말이죠. 거기서 감찰을, 또 검찰총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사. 기억나시죠? 네. 또 김학의 출국 금지로 재판 중인 차기욱은 또 법무본부장, 이규원 부부장 검사 등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입당해 가지고 비례의원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공직자가 선거에 나가 가지고 사법체제에 맞서는 황운하 모델을 답습하려고 지금 다들 모이고 있는 당이 조국당입니다. 정당이 제2, 제3의 황운하를 꿈꾸며 이런 피의자들의 집합소가 됐다는 건 개탄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조국 혁신당 자체가 사법불복 아닙니까? 법과 원칙에 대해서 저항하는 바로 이 조국 혁신당. 이게 뭡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조국은 지난해 항소심 선고 한 달을 앞두고 돌연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을 선언했습니다. 그 비법률적 방식이 바로 이 방식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1심에서 이어 2심 유죄 선고가 유력해지자 아예 판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법정 밖으로 나가서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방식으로 싸우겠다 했고 석 달 만에 당을 만들고 창당이 자기 방패막이 이용임을 자인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이 뻔뻔스럽게 국민하면서 표를 얻어서 국회의원이 된다? 아,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네. 이 조국은 당 강령에 계층 이동 탄력성과 입시기의 균등을 내걸었습니다. 참, 입시기의 균등을 뻔뻔스럽게 내걸었습니다. 가붕개, 가재, 붕어, 개구리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 하면서도 자기 자녀는 불법 반칙으로 명문대 보낸 그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공약이 바로 계층 이동 탄력성, 입시기의 균등을 내걸었으니 강령으로, 당 강령으로 얼마나 코미디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까? 공정한 수사를 내세우면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아니, 국회의원도 안 된 주제에 무슨 특검법을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한동훈 특검법, 한동훈의 한이 맺혔습니까? 예? 조국 당신은 한동훈하고 맞짱 떠도 당신은 패야, 케오당해. 예? 인간이 떳떳해야지. 한동훈처럼 깨끗해야지. 전부 거짓으로 얼룩져 있는, 그래서 지금 재판 대법원에 지금 피고가 곧, 당신은 피고이고 현재 곧 선고가 내릴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럼 당신은 가야 할 곳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 아무리 복수심에 불타도 문정권 시절에 친문 인사감찰을 무마시키고, 인사감찰을 무마시키잖아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수사도 방해했던 장본인 이 조국이가 할 말은 아니죠 이게. 예? 온 국민을 알실색게 했던 내로남불, 이 별명이 내로남불 아닙니까? 예? 조국 사태 원인을 검찰의 편파 과잉 수사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아니,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걸 갖다. 그러나 그와 가족이 저지른 온갖 입시 비리 중에 검찰이 먼저 캐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사태를 촉발시킨 부산대의 그 전원 장학금 비리는 내부 관계자 제보를 받아가지고 한국일보 특정보도로 내관이 당겨진 거지, 이 검찰이 당신을 잡은 게 아니야. 동양대 표창장, 당국대 논문, 공주대, 키스트, 서울대 인턴 등 7대 스펙 위조도 기자들과 의원 보좌관 등이 협업해서 파헤친 사실이지, 검찰이 이걸 이어받아가지고 수사한 겁니다. 검찰을 이자는 계속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는데 검찰이 잡아낸 게 아니고 다 언론, 기자들,
의원 보좌관 등이 협업을 해서 파헤쳐낸 이 사실이죠. 또 보십시오. 한국일보 특정 보도로 내부 관계자 제보를 받아서 뇌관이 터진 거지. 괜히 검찰 하면서 검찰이 뭐 자기를 잡았다? 그럼 검찰은 죄가 있다고 하는데 죄가 있는 조국이를 갖다가 그냥 보고만 있으란 말인가? 그래서 준엄한 법원 판결이 나오면 조국이 파놓은 불공정의 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그는 단 한 번도 혐의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의혹이 제기되면 일단 부인하고 증거가 나면 묵비권으로 맞서고, 이거 완전히 벅꾸라지 전략으로 완전히 벅꾸라지 전략으로 국민에게 나쁜 벅꾸라지의 모델을 보여줬습니다. 2심까지 유죄가 나와 더 도망칠 곳이 언제 얻게 되니까 재판정 바깥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정치투쟁하는 겁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거. 뭐 멸문지화를 당했다 이러면서 조국 일가는 법치를 조롱하기라도 하듯이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유튜브 셀럽이 돼가지고요, 유명인 행세를 하고 있고요. 그의 아내는 옥중수기를 펴내서 출판 장사에 나섰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50억 원대 자산가이자 인쇄 수입만으로 10억 원 가까이 번 조 대표, 수감된 아내의 병원비, 변호사비가 걱정이라고 하는 정말 웃기는 짜장면입니다. 네. 영치금 수억 원을 후원받은 사람이 말이죠. 좀 반성을 할 줄 모르고 자숙을 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 국민들이 그래서 분노하는 겁니다. 이게 조국 사태의 종결법과 거리가 먼 겁니다. 그래서 이 박정훈 이 논설실장은 말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강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 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를 심판을 해야죠. 사법부도 이제 치명적인 선고를 내려야 됩니다. 이런 자에게 본보기로 대한민국이 이러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대법원이 보여줘야 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